나쁜 골프. 안녕하세요. 나쁜 골프 강찬욱입니다. 오늘은 제가 비즈 한국에 2주에 한 번씩 연재를 하고 있는 강찬욱의 나쁜 골프 칼럼입니다. 제목은요, 특가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골퍼를 본 일이 있는가입니다. 작은 제목으로는 수요 줄었는데 가격 올리는 속내는 이중 가격 구조, 특별한 사정 없다면 특가가 정상가라는 작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비즈 한국,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한 회원제 골프장이 4월 1일부터 그린피를 인상한다고 공지했다. 누군가가 저한테 문자를 공지문을 보내줬더라고요.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요. 주말 비회원 그린피가 30만 원이다. 30만 원이라는 돈이 참 큰 돈이긴 하잖아요. 포천의 한 회원제 골프장도 그린피 인상을 공지했는데 2만 원이 올라 주말 비회원 그린피가 30만 원으로 올랐다. 두 곳 다 30만 원으로 올랐더라고요. 제가 이 두 곳 다 1년에 몇 번은 라운드를 하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코스라서 더 관심이 갔고요. 그래서 충격도 더 컸습니다. 코스 셋업도 재밌고 관리를 잘하는 코스지만 나는 과연 그 그린피에 라운드를 할 것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30만 원인데 주말에 뭐 가겠니? 라고 물어보면 대답은 주저없이 노다입니다. 안 간다라는 거죠. 실제로도 아마 올해는 안 갈 것 같습니다. 골프장 측은 인건비를 포함한 물가 인상과 재산세, 보유세, 시설 개선을 그린피 인상의 이유로 들었다. 이게 아주 근거가 없는 건 아니죠. 재산세, 보유세가 이제 많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 부담분까지도 그린피에 포함을 시키는 거죠. 단순히 그냥 그 세금뿐만이 아니라요. 그 재산세 같은 게 경기도 가까운 골프장 같은 경우는 그 부동산의 가치가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가치에 부여된 재산세, 종부세 같은 것도 세액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걸 또 인상분의 이유로 들긴 했습니다. 협의 끝에 인상분을 최소화했다는 예의상의 읍소도 덧붙였다. 우리가 올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많이 안 올린 것이다. 더 올려야 되는데 이 정도로 올렸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참 골퍼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웃긴 거죠. 이 소식은 골퍼들을 적잖이 당황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그걸 저한테 보내줄 때는, 그 회원들이 보내줄 때는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 보내준 거니까, 어떤 골퍼는요, 야, 완전히 뒤통수를 맞았어.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도 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다시 안 올 역대급 호황의 시기를 거친 후에, 그리고 코로나가 끝난 엔데믹 이후 골프장의 매출은 급격히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제자리. 그러니까 원래 그 전의 자리로 돌아왔었고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골프장의 그린피가 2000년대 초반에는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린피가 꽤 비쌌다가 이제 골프장들이 또 새로운 골프장들이 막 생겨나면서 2017년, 2018년 그때가 아주 그린피가 가장 쌌었고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 직전 한 1년 전부터 6개월 전부터 MZ세대들이 막 유입이 되면서 부킹하기도 어렵고 그린피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게 아주 절정을 이뤘죠.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이 몇 년 가다가 다시 코로나가 끝나면서 또 MZ세대들이 이탈하면서 골프장 내장객뿐 아니라 골프 용품과 골프 웨어 시장, 심지어 최근엔 스크린 골프의 매출도 감소세라는 그런 기사를 저희가 많이 접해왔고, 그리고 우리끼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이번에 언제 갔었는데 사람들이 없어,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와중이기 때문에 그린피 인상이라는 소식을 들은 골퍼들의 반응은 뭐라고? 야, 오히려 올린다고? 가 줄을 잃었습니다.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내려간다고 배우지 않았나. 사람들이 골프를 덜 쳐야 그린피가 내려가지라고 우리는 주장하지 않았었던가. 그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골프장이 망해봐야 안다. 안 치면 되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일본이 그런 추세로 가고 있으니까 일본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자, 그렇다면
골프장은 왜 이런 상황에서 그린피를 인상했을까? 그 인상 요인을 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가와 특가의 이중 가격제 때문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대한민국 골프장 매출의 25% 이상이 법인카드 매출이고요. 그리고 접대 골프라고 하는 우리가 비즈니스 골프죠. 비즈니스 골프의 비중도 꽤 높은 편입니다. 보통 비즈니스 골프의 부킹은요, 일반 우리끼리 골프를 치는 그런 친목 골프에 비해서 아주 한참 전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접대 골프 많이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비즈니스 골프를 하는 골퍼들의 스케줄은, 그러니까 접대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접대를 많이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그 스케줄이 빽빽합니다. 그러니까 매 주말마다 골프를 안 치는 주말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몇 달 후까지 꽉꽉 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골프장과 그리고 날짜를 서로 공유하는 게 접대의 기술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미리 정해놓고, 그리고 골프장도 그 모셔야 되는 그 감님의 집의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그분의 선호도를 고려해서 또 그렇게 잡아야 하는 거니까, 그렇게 막 선택, 옵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골프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요. 그리고 어떤 고압적인 감님은, 갑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감님은요, 본인이 선호하는 골프장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아, 나 어디 사는데, 야, 그쪽은 좀 아니었으면 좋겠어. 뭐, 나 강북 어디 사는데, 여주 쪽은 좀 아니었으면 좋겠어. 라고 또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나 뭐, 어디 사는데, 이쪽은 집이랑 정 반대 방향이니까 그쪽은 아니었으면 좋겠어. 라고 또 말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특정한 날에 특정한 골프장에 꼭 가야만 하는 그런 라운드는요, 그린피도 골프장에서 정해놓은 정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킹을 미리 하기 때문이죠. 미리 하면 미리 하는 거에 특가 티타임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린피는 정가의 금액을 부끄럽게 하는 특가가 존재를 합니다. 싸게 나온 티타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아직 본격적인 시즌이 시작되지 않은 2월이지만 지금 부킹 앱에 들어가 보면요, 경기도 이천의 중급 이상의 평일 특가가 10만 원 미만으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또 몇만 원의 골프를 쳤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고요. 티타임이 임박할수록 특가 티는 쏟아지고, 그리고 그린피는 떨어집니다. 미리 티를 확보해 놓은 부킹 매니저들은요, 또 어떻게 해서든지 그 티를 소진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그 티타임에 임박하면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티를 소진을 해야 되니까요. 서울에서 좀 먼 골프장 같은 경우엔 한밤중에 새벽 특가 티를 잡고 라운드를 마친 후에, 그러니까 일부 라운드를 마친 후에 다시 임박한 오후 티를 잡으면 18홀 그린피로 36홀 라운드도 가능한 것이 바로 특가입니다. 제 주변엔 실제로 골프를 이런 식으로 치는 그런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가서 조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잡고 또 잡아서 사람들을 모을 필요가 없으니까 조인해서 치고, 그리고 또 조인 멤버들하고 또 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티에 오후에 조인을 할 수 있는 건데, 물론 이런 경우에 다 특가 티인 거죠. 이쯤이면 골프장 그린피는 정가와 특가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특가와 비특가로 나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결국 부지런해서 미리 부킹하는 사람은 더 높은 그린피를 내게 되고요. 그리고 느긋하게 기다렸다가 눈치 게임을 하는 골퍼들은 낮은 그린피를 내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런 행태 때문에 골프장들은 그린피를 일단 인상하고 보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싸도 와야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가로 비싸게 받아서 특가로 빠지는 매출을 메우자, 그런 전략이 아닐까요? 이 역시도 그냥 저의 예측이긴 하지만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접대 골프가 아니더라도요, 그날 그곳에 꼭 가야 하는 라운드, 소위 모시는 골프가 높은 비율로 존재하는 것이 대한민국 골프 시장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원이 부킹을 해서 회원가와 비회원가로 라운드를 하는 게
어떤 경우엔 더 비싼 거죠. 그러니까 회원들 입장에서도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회원이 회원가를 본인이 적용을 받고 그다음에 뭐 동반자들도 적용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동반자들은 정가로 만약에 가게 되면 4명 다 특가로 온 그런 그린피보다 오히려 회원이 부킹을 했는데도 아무 혜택 없이 더 비싼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원이 뭘 같이 공을 치자고 그래도 야, 거기 그렇게 치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이렇게 부킹을 할게라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골퍼들 입장에서는 굳이 미리 부킹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타당하게 들린다. 물론 티타임 잡기가 어려운 극성수기 때에는 상황이 다를 수도 있다. 라운드 날보다 한 달 전, 그 이상 전에 부킹을 하면 마음은 편할지 몰라도 미리 부킹을 해놓으면 마음은 편하죠. 왜냐하면 그 부킹이라는 게 뭐 때로는 굉장히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낍니다. 야, 내가 부킹해야 되는데 특히 미리 안 하면 되게 불안한 그런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 전, 그 이상 전에 부킹을 해야 속이 좀 편안하죠. 뭐 야, 기다려 그냥 뭐 며칠 더 지나면 더 좋은 티 나올 거야. 그래도 야, 그냥 빨리 일단 해놓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라운드 날보다 한 달 전, 그 이상 전에 부킹을 하면 마음은 편할지 몰라도 골퍼의 지갑은 편치 않을 것이다. 이러다가 부킹을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다리면, 그리고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면 분명 특가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친구들끼리도 그렇고요. 아니면 접대를 받으시는 분들도 골프장 어디예요? 막 이렇게 뭐 미리 물어볼 것이 아니라 그 부킹을 하는 사람이 다 이것저것 보다가 좀 임박해서 부킹을 하면 조금 저렴하게 갈 수 있으니까 이 역시 좀 이해를 해주면 좋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골프장의 그린피 인상은 많은 골퍼들을 하이에나로 만들고 있다. 특가를 찾아 부킹 앱을 어슬렁거리는 골퍼,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입니다. 제가 여기 보면요, 제가 쓴 칼럼들이 쭉 있습니다. 캐디 선택제, 더 이상 선택은 아니다. 지천명 50세 타이거 우즈에게 고마운 것들, 스코어 자랑할 때 찐을 붙이는 골퍼의 속마음, 겨울 골프는 빗나가도 진다. 위스키 한 병으로 만들어진 18홀, 뭐 이런 글들을 제가 칼럼으로 계속 쓰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시간 나시면 비즈 한국의 덕후 코너에 오셔서 칼럼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 내용으로 컨텐츠를 만든 게 있는데요. 제가 이걸 좀 문장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이번 칼럼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